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전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미국계는 구멍을 보고 쫓고, 독일계도 구멍을 보고 쫓고, 프랑스계도 구멍을 보고 쫓습니다. 그런데 한국계는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개패듯 팹니다.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구멍이 없는 막다른 곳에 몰아넣고 개패듯 패면서 돈 내놔라.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을 것이다. 돈 내놔라. 그렇게 하면서 개패듯이 팬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혼전계약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혼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혼전계약서를 인정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계는 구멍을 보고 쫓는데 어느 구멍으로 도주하느냐? 바로 이 혼전계약서란 구멍으로 도주합니다. 독일계도 막다른 곳으로 쫓기다가 막다른 곳에 구멍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 구멍이 뭐냐? 바로 혼전계약서입니다.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전계약서를 인정해주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이 유럽계나 미국계는 혼전계약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거계약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한국계와 미국계와 이 유럽계의 다른 점입니다. 이번에 이 SK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전화되는 이혼 소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이전화되는 이혼 소송이 이전화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실로 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구경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돈입니다. 트럼프는 3번이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누라한테 내가 알기로 260억인가 준 걸로 압니다. 두 번째 마누라한테 한 50억인가 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멜라니아가 이렇게 단단히 벼라가지고 아마 코골아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입니다. 돈 몇십억이 돈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혼전계약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 혼전계약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국제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OECD 여성이 성매매 국가에서 한 번도 6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성이 성매매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대부분 2위에서 3위, 4위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국가가 망했을 때 나타난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매매 1위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정상국가인가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톱1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이렇게 성매매를 할까요? 문제는 이것이 해외 성매매 통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국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성매매 얘기를 하는 얘기가, 이 국제 결혼은 바로 돈 잔치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돈 잔치요. 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루마니아, 별의별 나라에서 지금 다 한국 남자를 이 결혼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같이 살려고,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이가 10살 아래라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년, 30년, 심지어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많은 남자를 찾아서 한국을 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뭐 때문에 올까요? 이 여자들 도대체 뭐 때문에 올까요? 단지 국력이 차이만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자들이 가장 으뜸인 이유가 한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게 국제 결혼한 여성이 가장 큰 으뜸입니다. 한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제 결혼한 여자가 왜 한국 가서 일해야 되지요? 그게 남편과 어울려서 집안을 가꾸고 집안을 일구고 집안 생활하려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최대 꿈은 가정주부입니다. 여자가 가정을 꾸려야지 왜 일해서 돈 벌어야 되지요? 그러면 한국 남편은 백수인가요? 우리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여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여자들인가? 아니면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전편에 얘기했습니다. 내 태국인 신부가 빚이 7,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7,500 정도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7,500을 환율로 5배로 계산을 한다면 3억 5천이나 되는 돈입니다.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돈을 다 갚지요? 20대 이제 이 후반 여자가, 이제 30대 여자가 무슨 재주로 이 많은 돈을 갚지요? 더군다나 태국은 이율이 굉장히 셉니다. 기본 이율이 10%나 됩니다. 어떻게 갚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남자를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신랑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신랑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내가 그 많은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지요. 고발을 해서 재산에 뜯어내겠다 하면 되는가요? 그러나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 외국인 여자가 들어와서 입국한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한국 남자를 고발하면 사기꾼이 아니고 고객님이죠. 고객님, 참 당신 영웅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를 고발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당신이 그 많은 빚 모두 해결해 줄 것이고 앞으로 돈도 많이 벌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한국 남자를 많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남자 하나 고발하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나요?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한 사람 고발할 때마다 그렇게 돈을 법니다. 우리 사법부인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
고객님이 10사람을 고발하든 20사람을 고발하든 100사람을 고발하든 우리는 절대로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 대로 많은 이 한국 남자를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을 보았지요. 한국이 신랑이 12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당신이 법정에 서는 일은 전혀 없었지요. 안심 푹 놓으시고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의 만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전계약서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전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어떤 일도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시고 계약서 자체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남자인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나는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혼전계약서를 쓰면 매매혼이라든지 아니면 계약결혼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입에 발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얘기에 의심하지 마시고 혼전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결혼도 이 국제결혼도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저희 얘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이 혼전계약서는 여러분들이 최후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이 바로 혼전계약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이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